청약에서 또 떨어지셨나요? 억울하죠? 10년 넘게 통장 부었는데 가점은 부족하고 결국 또 탈락. 근데요, 저 딱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청약 당첨자, 자기가 원하는 돈과 호수 고를 수 있을까요? 층 고를 수 있나요? 타입은요? 못합니다. 추첨 결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미분양은요? 동도, 층도, 타입도 전부 내가 고릅니다. 이게 오히려 특권입니다. 아직도 미분양이라는 말 꺼림칙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 박보은 가족 특별 혜택도 준비해뒀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25년 현장 베테랑이 그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어드립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이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떨어졌어. 이번에도 몇 번째야, 이게? 세어보고 싶지도 않아. 청약 통장만 10년 넘게 부었는데 근데 그 엘리프 한신더휴 소원 아직 남아있다던데? 미분양이잖아. 미분양이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찜찜해서. 이 부부의 찜찜함 이해합니다. 미분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선입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죠. 미분양은 문제 있는 아파트라는 이 공식 지금부터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 4가지입니다. 경희궁자이 2014년 분양 당시 종로구 한복판인데도 고 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이 났습니다. 84제곱미터 분양가 8억 원, 지금 시세요? 20억 원이 넘습니다. 반포자이 2008년 분양, 일반 분양 40%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건설사가 미국까지 날아가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어요. 지금은요, 36억에서 50억, 청약 통장도 안 쓴 물량이었습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이죠. 2022년 12월 청약 당시 계약률이 67%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1,100가구 넘는 잔여 물량이 생겼어요. 분양가 84제곱미터, 기준 12억 9천만 원. 지금은요, 28억에서 29억. 시세 차익만 최대 15억입니다. 서울 강동구, 레미안 강동 팰리스. 청약 평균 경쟁률 1.85대 1로. 미달 평형 타입도 있었습니다. 84타입 분양가 5억 5천에서 6억 1천. 지금은요, 13억에서 14억, 2배가 넘습니다. 미분양이 생기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문제 있는 단지, 또 하나는 시장이 안 좋거나 고분양가 논란이거나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박보님, 그건 다 예전 얘기잖아요. 지금은 규제도 많고 세금도 올라서 그때랑 달라요. 맞습니다. 그 말. 저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질문에 데이터로 정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보, 근데 우리 사정엔 미분양이 오히려 낫지 않아?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청약은 가점 경쟁이잖아. 우리 가점으론 서울 근처는 꿈도 못 꾸고. 근데 미분양은 가점 필요 없잖아. 그건 맞는 말이네. 청약 통장도 안 써도 되고 원하는 타입, 원하는 층 직접 고를 수 있고. 잠깐. 그럼 84타입 로얄층도 고를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좀 눈이 빛나네. 수연 씨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지금도 오르냐는 질문, 역사가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눌려있는 이유, 시장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정책이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정책은 항상 시장을 이깁니다.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1989년 토지공개념 3법,
일시적으로 지가 상승세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은 우상향했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 10.29 대책, 종합부동산세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2004년엔 잠깐 숨을 죽였죠. 그런데 2005년부터 다시 올라갔고 2006년부터 2007년엔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5번의 부동산 대책, 역대 최강 규제였습니다. 결과요? 서울 아파트는 그 4년간 무려 78%나 올랐습니다. 25번 규제를 퍼부었는데 78%가 올랐습니다. 정책이 수요를 없앤 게 아니라 잠깐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눌린 용수철은 결국 튑니다. 물론 한 가지 전제는 있습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이 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하나만으로 장기 하락이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역사가 그렇다면 지금 왜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규제 지역입니다. 수원시에서 권성구는 2025년 10월 이후에도 비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부터 다릅니다. 무주택자는 LTV 70%, 1주택자 갈아타기도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비규제 지역이라 두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규제 지역이었다면 대출 한도는 40%에 묶여 있을 겁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없습니다. 규제 지역 다주택자는 취득세 8에서 12%, 여기는 취득세도 일반 세율 1에서 3%입니다.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규제가 촘촘한 시대일수록 비규제 지역의 메리트는 더 커집니다. 둘째,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안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7억대, 74타입 7억 900만 원, 84타입 7억 7천에서 7억 9천 수준입니다. 바로 옆 홈해실지구를 볼까요? 분양 초기엔 미분양이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고점 당시 84제곱미터가 11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수원, 같은 신도시입니다. 차이는 미분양이라는 타이틀 하나입니다. 이후 나오는 분양은 물가 상승, 공사비 상승, 시세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더 비싸게 분양하게 됩니다. 실제로 건설 공사비는 2020년 대비 2025년 기준 약 32%나 더 올랐습니다. 지금 분양가는 지금에만 이 가격입니다. 셋째, 단지 자체 기본기입니다. 1149세대 대단지는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수요가 지속됩니다. 수요가 지속되면 가격이 받쳐집니다. 초소형 단지가 아닙니다. 비브랜드 단지가 아닙니다. 기본기를 갖춘 단지에서 미분양이 나왔을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나갑니다.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미분양 단지의 진짜 장점 5가지입니다. 하나, 청약 가점 0도됩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둘, 원하는 동, 층, 타입 직접 고릅니다. 로얄층도 내가 선택합니다. 셋, 청약 통장 소멸 없습니다. 다른 청약에 나중에 또 쓸 수 있습니다. 넷, 불안한 대기 없이 바로 계약 진행 가능합니다. 다섯,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진입하는 겁니다.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이 바로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부부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함께 보시죠. 솔직히 무서운 건 사실이야. 미분양이라는 타이틀이. 나도 그래. 근데 우리 계속 이렇게 전세만 살 거야? 그렇기는 한데 올림픽 파크포레온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때는 무서웠을 거야. 계약률 67%였는데 들어갔잖아. 지금은 15억 이상 올랐고. 두려움과 위험은 다른 거잖아. 당신 그 말 어디서 들었어? 요즘 박본 TV 좀 봤어. 잘했네.
여보, 우리 한번 직접 보러 가볼까? 그 말 기다렸어. 민준 씨 말이 맞습니다. 두려움과 위험은 다릅니다. 정보가 없으면 겁부터 납니다. 정보가 있으면 판단을 합니다. 미분양을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겁먹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판단하는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기회는 항상 남들이 외면할 때 왔습니다.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 청약 기회를 놓치신 분들께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진입 시점일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돈 되는 정보만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모델하우스 방문 생각 있으신 분들, 영상에는 다 담을 수가 없어서요. 댓글 고정해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박본 가족분들께만 따로 챙겨드리는 게 있거든요. 방문 전에 꼭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